트레이더 10명 중 9명은 결국 손실을 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통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락장이죠. 하락장이 시작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수십 년 동안 자산을 꾸준히 불려온 상위 1%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깨지 않는 매매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 코인까지 어떤 자산을 매매하더라도 뼈에 새겨야 할 본질적인 매매법입니다. 복잡한 보조지표를 덕지덕지 넣지 않아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폭락장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수첩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법과 상위 1% 트레이더들의 매매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한 뒤 신청해주세요. 상위 1%에 속하는 이 트레이더의 이름은 아담 쿠입니다. 그는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 없이 12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계좌 잔고가 500만 원씩 복리로 불어나는 마치 마법 같은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아담 쿠가 사용한 것이 화려한 보조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차트에도 누구나 설정할 수 있는 단 2개의 이동평균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수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쿠는 자신의 실시간 계좌를 10개월 동안 실시간 방송으로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담 쿠의 매매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데 우리와 아담 쿠의 계좌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담 쿠가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을 꼭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차트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의 자잘한 움직임들을 싹 정리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 보는 캔들 차트는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날은 뚝 떨어지고 위아래로 긴 꼬리까지 달리다 보니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자잘한 움직임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작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음봉 몇 개만 나오면 겁을 먹고 홀라당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잠깐 반짝 올랐다고 이제 바닥이구나 라고 착각해서 섣불리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필터입니다. 복잡하게 요동치는 가격을 평균값으로 묶어 하나의 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주기 때문이죠. 차트에 있는 온갖 잡음과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주고 지금 가격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짜 추세를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지금이 상승하는 구간인지 하락하는 구간인지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가격이 반짝 급등하니까 와 이제 상승장이구나 하고 신나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 나온 반등이었던 거죠. 반대로 며칠 좀 떨어졌다고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손절했는데 알고 보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눌림목이었던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애매한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 있고 선의 방향까지 위를 향하고 있다면 중간에 자잘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큰 흐름은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선 자체도 아래로 꺾여 있다면 지금은 하락세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이게 실전에서 왜 강력한 무기가 되냐면 내가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고집을 부리면서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흐름을 거슬러 매매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떨어질 때는 단순히 싸 보인다는 이유로 덥석 매수하고 정작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쭉쭉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며 겁먹고 팔아버립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동평균선의 관점으로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적어도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담 쿠는 이런 단기 흐름을 꿰뚫어 보기 위해 20일 이동평균선을 핵심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위쪽에 있는 지표를 누른 다음 지수 이동평균을 검색해서 차트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색상이나 두께는 여러분이 보기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길이 값입니다. 아담 쿠는 이 값을 정확히 20으로 설정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한 달 동안 시장이 열리는 날이 보통 20일 정도 되기 때문이죠. 즉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중단기 기준점이라 오랜 시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활용해온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동평균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격 움직임을 빠르게 반영하는 지수 이동평균을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친 아담쿠의 메인 전략은 철저하게 시장의 대세를 따라가는 추세 매매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잠깐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다고 해보죠. 초보자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이럴 때 덥석 매수 버튼을 누르기 쉽지만 고수들은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그 짧은 반등을 먹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하락장이라도 매일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양봉이 섞여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양봉이 하루 반짝하고 끝날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쿠는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락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반등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순간을 노려 하락에 베팅하는 숏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이쪽이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중에도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내려오는 조정 구간, 즉 20일 이동평균선과 바짝 가까워지는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 캔들처럼 말이죠. 이때 다음날 음봉이 하나 더 나오거나 며칠 동안 조금 더 눌리더라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자체가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오직 매수 타이밍만 노리는 것이 정석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동평균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진입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쿠는 앞에서 말씀드린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눈앞의 단기 흐름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큰 흐름을 보기 위해 200일 이동평균선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21선만 놓고 보면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면 단기 상승세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찾고, 반대로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단기 하락세이기 때문에 매도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눈앞에 빠른 흐름을 잡아내는 데는 21선이 아주 좋은 도구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선 같은 단기 흐름만 따라가다 보면 잦은 속임수에 당해 매매를 망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때 차트를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결국 거대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물량을 들고 있다면 중간에 자잘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먹고 털릴 필요 없이 뚝심 있게 버티는 게 맞다는 걸 이 200일선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힘의 강도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도 45도 이상 가파르게 고개를 들면서 올라갑니다. 이건 시장의 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잠깐 주춤하면서 내려오는 눌림목 구간이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반면 똑같이 상승하고 있더라도 기울기가 45도보다 완만하다면 상승세는 맞지만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거래량이 함께 터져주는지 같은 추가적인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45도 이상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면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락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아직 매도세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도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평선이 부채꼴처럼 서로 넓게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위쪽으로 벌어지면 강한 상승 추세,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강한 하락 추세인 거죠. 반대로 넓게 벌어져 있던 간격이 점점 좁아지거나 이평선끼리 서로 꼬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즉, 기존 추세가 힘을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수익을 챙겨 나올 타이밍을 잡거나 반대 포지션으로 전환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이평선들이 라면 면발처럼 촘촘하게 엉겨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지루한 횡보장입니다. 방향성도 없고 변동성까지 줄어든 상태라서 이런 구간에서 욕심내서 진입했다가는 위아래로 계속 털리면서 수수료와 손절로 계좌만 녹아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수들이 진짜 눈여겨보는 타이밍이 바로 이런 지루한 횡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잔뜩 웅크리듯 수축하고 나면 다시 스프링처럼 크게 팽창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구수들은 이런 지루한 횡보 구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뚫고 나오는 첫 지점을 포착해 진입하면서 큰 수익을 노립니다. 이평선은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판도가 뒤집히는 전환 지점을 포착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흐름이 정반대로 꺾이는 걸 알아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가격과 이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 올라가던 가격은 계속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이 선을 아래로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면 단순히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이제 상승 흐름이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끝나고 하락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오랫동안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가격이 어느 날 이 선을 위로 올라탄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하락세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차트의 흐름이 상승세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힌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교차가 100% 진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속이는 가짜 신호가 정말 자주 나타납니다. 분명 상승장인데도 주가가 잠깐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미들이 놀라서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다시 이평선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에 계속 나타나는 이런 얄미운 가짜 신호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할까요? 정답은 선과 선의 교차를 활용해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입니다. 움직임이 빠른 21선이 무거운 장기 20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시장의 흐름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신호가 됩니다.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반대로 21선이 200일선 아래로 뚝 떨어지며 내려가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곳으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실전 차트에서 이런 흐름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이후 어느 순간 21선과 100일선 근처에서 멈칫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캔들이 이 선들을 위아래로 오가면서 갈팡질팡한다면 추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한 21선이 결국 100일선 아래로 툭 꺾여 내려오는 순간 상승장이 점점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200일선까지 무너지고 결국 중간 역할을 하는 100일선마저 장기 200일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하락장으로 흐름이 뒤집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대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 차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지와 저항 구간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라고 하면 차트에 일직선으로 그어놓는 고정된 수평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활용하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동적인 지지 저항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가격이 보통 이평선 위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가격이 잠깐 주춤하면서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이평선이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다시 위로 밀어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이평선 부근까지 잠시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좋은 매수 진입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다시 올라가려고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이평선에 닿는 순간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평선 근처까지 반등했을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는 방법을 우리는 눌림목 매매라고 부릅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움직임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역시 이평선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던 가격이 잠깐 꺾이더라도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곧바로 다시 튕겨 올라간다면 여전히 상승세가 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깨고 아래에 있는 200일 이평선까지 깊게 내려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기존 상승 추세가 힘을 잃고 조만간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 구간까지 깊게 내려올 때는 절대 무리해서 진입하지 말고 새로운 추세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평선이 마치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치트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지표는 없듯이 이 강력한 도구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후행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평선은 이미 지나온 기간의 가격을 모아서 평균을 낸 수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평선은 지난 20일 동안의 마감 가격을 모두 더한 뒤 20으로 나눠 평균을 낸 값입니다. 철저하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시장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는 그 빠른 움직임을 바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약점이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점에 물리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꺾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평선은 뒤늦게 아직 상승 흐름이니까 사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만 믿고 들어갔다가 결국 최고점에 물려버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찍고 막 반등하려는 타이밍인데도 이평선은 한참 아래에서 느리게 움직입니다. 결국 눈앞에 있는 최적의 진입 기회를 그대로 놓치게 되는 거죠. 신호 자체가 워낙 늦게 따라오다 보니 실전 매매에서는 항상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지수 이평선을 사용하면 일반 이평선보다 확실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평선이 가진 태생적인 시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평선을 매매에 활용할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짧은 줄기의 이평선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잡으려는 욕심에 5일선이나 7일선처럼 극단적으로 짧은 이평선만 차트에 띄워넣고 매매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눈앞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 것처럼 보여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기가 짧은 이평선은 작은 가격 변동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호에 계속 휩쓸리다 보면 진입과 손절을 의미 없이 반복하게 되고 결국 수수료와 손실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지표는 반응 속도가 빠른 대신 오류가 많고 반대로 중장기 지표는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대신 흐름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평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사형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에서 진입하고 반대로 하형 돌파하는 데드크로스에서 청산하는 교차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식만 그대로 따라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두 선이 서로 교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입 기준을 잡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움직임보다 한 발짝 늦게 따라오는 후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신호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가격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실제 시장 흐름보다 한 박자씩 늦어지고 잦은 가짜 신호에 속으면서 손실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강한 추세장에서는 이 기법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특정 구간에 갇혀 지루하게 움직이는 횡보장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서로 꼬이면서 수많은 교차 신호가 나타나지만 정작 뚜렷한 추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계좌만 계속 깎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담쿠 핵심 이평선 전략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돌파 기법입니다. 먼저 차트에 10일, 20일, 50일 이평선 3개를 설정합니다. 지표 설정이 끝났다면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위에서부터 11선, 21선, 51선 순서로 나란히 놓이는 전형적인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후 상승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리면서 11선이나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숨고르기, 즉 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되려면 가장 아래에 있는 51선만큼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단기 눌림목 이후 가격이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는 일시적인 횡보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바로 진입하지 않고 이 수렴 구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캔들의 몸통이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한 상태로 마감되면 해당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선은 방금 지나온 횡보 구간의 최저점 바로 아래에 설정해서 예상치 못한 급락에 대비합니다. 반대로 청산 전략에서는 진입 이후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때 추세 수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기 위해 분할 매도를 활용합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처음으로 11선을 깨고 내려오면 보유 물량의 절반을 1차로 정리해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은 최종적으로 21선마저 무너질 때 전량 청산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략은 트리플 매법입니다. 사실 이평선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좋은 기준이 되지만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과 매물대라고 불리는 지지 저항선까지 함께 활용하면 진입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위로 뻗어 올라간 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가가 하락을 멈춘 지점을 자세히 보면 정확히 50일 이평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단순히 이평선만 지나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피보나치 도구를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0.38이라는 중요한 되돌림 수치와도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 가격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가가 부딪혀 튕겨나오거나 지지를 받았던 중요한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준이 정확히 한 곳에서 겹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 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모아온 핵심 가격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주가가 5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이 굳건하다는 의미이고 상승 이후 찾아오는 조정에서 피보나치 0.38이 라인은 흔히 황금 구간이라고 불릴 만큼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거 수많은 매매 흔적이 쌓인 지지 저항선까지 겹쳐 있으니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 곳에 모이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곧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변수를 줄이기 위해 캔들의 모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침 하락세를 완전히 뒤덮으며 올라가는 상승 자극형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바로 이 캔들이 완성되는 종가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전략은 시장의 진짜 주인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급 분석 매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은 더 들고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은 차트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거래량 막대를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 거래량만 합쳐서 보여주는 일반 거래량 지표로는 그 안에서 어떤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거래의 알맹이를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수급 지표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이 지표를 모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의 붉은 영역은 실제로 유입된 매수세를, 아래쪽의 푸른 영역은 쏟아져 나온 매도세를 직관적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캔들은 분명히 주가가 내려앉은 운봉입니다. 하지만 수급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자 수익을 챙기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지만 그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 강한 매수 자금이 아래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긴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량 지표만 봐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던 세력의 숨겨진 매집 흔적을 이 지표로 포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지켜보던 중 이번에는 조금 위험한 신호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마지막 캔들을 보면 계속 우상향하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위쪽으로 긴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중에는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수급 지표를 확인해보면 안타깝게도 매수세를 완전히 짓누를 만큼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의 꼭대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거대 자금의 이탈 징후, 즉 고점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가가 오른 양봉처럼 보이더라도 이 캔들이 마감되는 시점에는 미련 없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고점을 기점으로 상승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본 것처럼 수급 지표를 확인하면 차트 이면에 숨겨진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매도를 고민했던 자리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캔들은 주가가 떨어진 음봉이었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방금 확인한 자리는 겉으로는 초록색 양봉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이미 거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차트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과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정보가 서로 반대로 엇갈리는 현상을 우리는 다이버전스, 즉 괴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과 수급을 통해 포착하는 거래량 다이버전스는 실전 매매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런 괴리 현상은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길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착각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들어줘야만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에 물량을 넘기고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제 전체적인 차트의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을 지나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강한 하락세로 꺾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치 역시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직전 저점 구간에 강한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조금씩 눈에 들어오시나요? 만약 단순히 이평선이 꺾인 방향만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하락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위에 버티고 있는 이평선의 저항에 부딪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 숏 포지션을 노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매매 시장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 어떤 지표보다 거래량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시장의 오래된 격언 중에는 세력이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만큼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언 속에 숨겨진 핵심이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수급 거래량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하락 추세처럼 보이더라도 수급에서 반전 징후를 먼저 포착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상승 관점을 중심으로 차트를 예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주가가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 안착하는 돌파 확정 신호가 나오면 이때는 주저하지 않고 매수 포지션의 비중을 과감하게 실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평소에는 전체 투자 자금의 10% 미만으로 방어적인 매매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타이밍에는 진입 비중을 30%에서 최대 50% 수준까지 과감하게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 차트 흐름을 확인해보면 가격이 전고점을 향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주가가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바로 직전의 저점에서도 방금 배운 것과 똑같은 강력한 징후가 포착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처럼 수급 분석 지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들은 정보의 깊이와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말하는 매수량과 매도량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차트 위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사겠다는 주문과 팔겠다는 주문이 정확히 1대1로 맞물려 체결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결된 수많은 거래 속에서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주문을 넣는 두 가지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정가 매매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따질 여유 없이 지금 즉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바로 체결하는 시장가 매매입니다. 당연히 시장가 주문은 지정가 주문보다 가격을 능동적으로 밀어붙이는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가는 주문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시장가는 버튼을 누르는 즉시 체결되면서 시장의 판세에 영향을 준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수급 지표는 바로 이 전체 거래량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자금이 시장가로 긁어 모으거나 던진 공격적인 물량만을 따로 걸러내 매수와 매도로 구분해주는 도구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계량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급 거래량 지표는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조건 없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용한 도구를 실전 매매에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모두 발송해드리겠습니다.